주시고, 그리고 이 앞에 네 자리, 네 분들이 잘 앉았던 네 자리는 좀 앞으로 좀 제일 뒤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앞으로 나와서 이 앞에 네 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3시가 된 관계로 우리 김태범 대의원 동지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한 분만 더 그렇게 합시다. 예. 혹시 그러면 사무국장 동지가 사회를 보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좀 시작하도록. 사회 볼 게 없을까요? 예. 그러면 그럼 예, 사회를 보지 않고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 끝났고 2부 2025년 경기 중서부건설지부 정기 대의원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동지가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원 65명 중 미선출 4명, 사고 1명, 참석 31명으로 31명입니다. 정정합니다. 32명입니다. 예, 대의원대 자료집을 보시면 이 선거구의 김경택 동지가 이제 착오로 이제 빠져서 김경택 동지를 써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원은 65명, 그래서 사고 1명 해서 32명이 참석하여서 대의원대회가 성사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기 및 간표위원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및 간표위원 선출에 대해서 사무국장 동지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기는 총무부장 최미진 동지와 조직부장 이미정 동지를 지정하였습니다. 대의원 동지들이 동의했어요? 네. 예, 그리고 간표위원은 어떻게 하나요? 간표위원은 3선거구에 권태경 동지, 10선거구에 장인수 동지, 그 다음에 14선거구에 장성문 동지. 예, 그렇게 3선거구에 권태경 동지, 그리고 몇 선거구요? 10선거구에 장인수 동지. 10선거구에 장인수 동지, 그리고 14선거구에 장성문 동지, 이렇게 서기와 간표위원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으시면 서기와 간표위원을 선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회순 통과입니다. 회순 통과는 안건 1쪽 보시면 안건 1번 2024년 사업계획안 및 결산보고 회계감사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투쟁기금 및 상근자기금 결의의 건, 제4호 의안 8기 상설위원장 인준의 건,
제5호 의안 결의문 채택권, 제6호 의안 기타 중요한 안건 이렇게 회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동지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으시면 회순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부 운영 규칙 개정 사항 보고를 사무국장 동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페이지 326페이지 보시면 지부 운영 규칙 제 30조 1항 지부 임원 전원 요구 시 그 자녀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한다. 하고 31조 임기 제1항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연임은 2기에 한한다. 2항 임원의 임기는 임기 시작해 1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간접 선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 대의원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며 그 종기는 직접 선출 임원과 같다. 3항 회계감사의 임기는 정기 대의원 대회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며 3년 되는 정기 대의원 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4항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합, 분할 등 조직 변경으로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연임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5항 신설된 지부 임원의 임기는 조합 임원의 자녀 임기로 한다. 이 항이 2025년 2월 13일에 그 개정되고 신설되었습니다. 예, 건설노조 규약은 중앙위원회에서 건설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지부 운영 규칙 공통인데요. 지부 운영 규칙이 개정되면 자동으로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을 대의원 대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2월 13일 건설노조 중앙위원회에서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부 운영 규칙을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이고요. 이 보고 드린 내용에서 무엇이냐면 부지부장의 경우에 직접 선출하지 않고 간접 선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간접 선출하는 경우에 임기를 지부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지부장이 대의원 대회에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2월 전에 그러니까 2025년이 되기 전에 선출했지만 만약에 다른 지부들처럼 2025년도에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 그 임기는 지부장과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127쪽. (127쪽) 제1호 의안 2024년 사업평가안 및 결산보고 회계감사보고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업평가안 및 결산보고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전체에 다 부서별로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총괄 평가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129페이지 총괄 평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중서부건설 지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쉬지 않고 끈질기게 투쟁했다. 임단협을 무력화하여 건설 노조를 현장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자본과 이들의 비호하는 국가 권력의 폭력에 맞서 굽힘없이 투쟁했다. 흥원건설, 백석산업, 덕중건설, 신건설, 대륜개발, 덕신 ENC 등 임단협에 의해 조합원 고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나선 업체들과 끈질기게 투쟁했다. 또한 공공공사 현장인 LH 현장
성주 탑 엔지니어링 해림건설에서 불법 하도급과 불법 고용,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쟁하며 현장의 위법사항을 폭로하고 시정을 촉구하였다. 지부는 임금 보충 협약 성과급에 따른 변화된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팀장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 현장별 조합원 고용과 작업에 대비하였다. 건설 경기 하락과 철권 사용자들의 조합원 고용 거부로 인해 조합원들이 임단협 적용받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졌으나 팀별 조직력 유지와 복원을 위해 지속적인 연락과 지부 사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그러나 생계의 위협에 놓인 조합원들이 당장 돌아오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건설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공안 탄압 저지를 위해 안산 시흥지역 공동대책위원회에 이어 경기 중부, 부천 지역에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대위를 구성하여 관할 지역 시민사회에 건설 노동자 생존권 보장의 절실함을 알려냈고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공안 탄압의 부당함을 적극 알려냈다. 조직이 가장 활발했던 22년 이후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으로 조직력은 크게 훼손당했다. 이를 복원하면서 중장기적 조직 강화 계획이 요구되었으나 당장의 고용투쟁을 해내는 데 전력을 다했기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23년 임단협 내용 중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 조항 삭제로 상근 조직이 축소되었고 현장의 고용률 축소로 조합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뒤로 넘겨서요. 24년은 어느 해보다 연대투쟁을 활발히 해낸 해이기도 하다. 공대위 활동은 지부 관할 전체 지역의 노동시민사회와 한 목소리로 건설노조 탄압의 부당함을 알려냈고 건설 현장의 불법적 형태를 전파해냈다. 성과와 한계로 보면요. 전체 조합원 단결투쟁으로 현장을 사수하고 고용 안정을 쟁취한다라는 내용의 성과로는 건설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고용 탄압 저지를 위해 안산시흥 지역 공동대책위원회에 이어 경기 중부, 부천 지역에서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대위를 구성하여 관할 지역의 시민사회와 건설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절실함을 알려냈고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공안 탄압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려냈습니다. 한계로는 건설 현장의 불법과 탈법에 대한 대시민 선전전과 공대위 활동으로 시민사회에 알려내는 활동은 활발히 하였으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 경찰, 지자체 등 공무원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복지부동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건설 사용자들로 하여금 불법을 해도 상관없다는 또는 비호해주고 있다는 시그널로 작용하였고 현장은 노골적인 불법 천지가 되었습니다. 2023년 임단협 투쟁, 24년 임금협약 투쟁 승리 쟁취의 성과로는 23년 임단협을 24년 3월에 체결하였고 정세로 인해 형틀의 성과급을 수용하였고 그에 따르는 조합원 고용을 위해 모든 투쟁을 역량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고용률 확대를 위해 사측과 유연성 있는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사측은 조합원 고용 최소화하는 기조로 대응했습니다. 그의 한계로는 건설노조가 탄압 시기에 단일한 투쟁 대우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지역별로 각자 도생하거나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찾아 현장을 이동하다 보니 타 지부 조합원들이 현장에 도급을 받으면서 우리 지부 조합원의 고용을 가로막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적 방침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132페이지로 넘어가서 현장과 조직의 변화에 따른 조직 체계를 정비한다에 대한 성과로는 조합팀 현장 배치의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해 투쟁 참여도 등을 기록하면서 추천하였고 조합원들도 지부 사업에 적극 결합하여 현장에 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한계로는 조합팀 구성과 운영을 위한 TF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23년 이후 모임을 지속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흩어진 조합원들을 재조직화한다의 성과로는
개별로 흩어진 조합원들의 지부 참여를 위해 집회나 행사 참여를 하도록 독려하는 문자 등을 보냈고, 구직 조합원들에게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기존의 소통방을 통한 소통 이외에도 카드 뉴스, 짧은 영상, 격주 동향 뉴스 등을 제작하여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계와 과제로는 기존 소통 방식의 소통방으로는 조합팀 소속 조합원들과 소통은 가능하나 일반 팀으로 흩어진 조합원들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소통방을 통해 소식을 전달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5번 조합원 의식 강화, 건설노조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교육선전 활동을 강화한다. 의 성과로는 확대 간부 대상 물량 산출 교육을 실시했고, 대시민 선전전과 현장 선전전을 조합원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했으며, 격주 소식을 제작하고 짧은 영상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려냈습니다. 투쟁문화제는 23년부터 1년 넘게 경기 중서부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과제로는 단협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 수가 현저히 적어서 조합원 전체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지는 못하였고, 조합원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배치하지 못하였습니다. 6번으로 건설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중장기 전망을 마련한다에 대한 성과로는 임단협에 의한 고용을 쟁취하고 조합원들의 능동적 노조 활동을 계획하였으나 현장의 생산성 강요, 조합원의 통제와 감시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단협을 사수하고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노동조합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한계와 과제로는 현장에 활동을 하다 보니 활발하게 하지 못한 지점을 파악하고 임단협 현장부터 현장 활동 매뉴얼을 마련하고 간부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과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연대의 힘, 연대 활동 강화에 대한 성과로는 공동대책위원회 3개 구역에서 만들어졌고, 공대위 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고, 연대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한계와 과제로는 지역과 적극적인 연대의 계기를 만들어낸 만큼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설 노동자와 건설 현장의 의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공공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 투명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한계와 과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어쨌든 쭉 일찍 오신 분들은 뒤에도 쭉 읽어보셨을 건데, 2024년 사업평가 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너무 좀 길죠? 예, 그래. 질문 없으시면 이 2015-2안에서 주문에서 사업평가 안 그리고 안에 대해서 먼저 하고 1회 1에서 면처하고 결산 보고 이거 다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의견 있으신가요? 예, 질문 의견이 아직 다 통과된 게 아니니까 혹시 있으시면 중간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39페이지 24년 재정 결산 보고하겠습니다. 조합비 2,500명으로 잡아서 예산은 9억을 잡았지만 집행률은 7억 7,345만 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86% 들어왔고 수입의 합계가 92% 집행률이 있었습니다. 조합비 지출로는 의무금은 민주노총 연맹 건설노조 희생자구제기금 투쟁기금 토목건축분과 복지기금 민주노총 중부지부 의무금으로 하여 총 소개로 3억 8,959만 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총 86%의 집행률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 유지비로 지역 운영비, 총무비 등등의 항목으로 집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총 뒷페이지 240페이지로 보면 소개에 5억 9,543만 4,131원 지출하여 90%의 집행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로 조직사업, 문화비, 운영위원회 사업비, 회의비 등으로 하여 소개 1억 8,291만 8,811원이 집행되어 50%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 합계가 11억 7,938만 7,942원으로 79%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잔액으로는 1억 9,396만 9,032원이 현재 조합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집행률이 239페이지에 상근자 상해 보험이 152%로 오바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애초에 잡았던 금액보다 상해 보험을 갱신하면서 그 금액이 올라가서 이렇게 좀 많이 초과가 된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회계 관리 프로그램 잔금이 원래 750만 원이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아직 그 프로그램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0%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보면 상벌위원회 우수조합원 팀 시상이 있는데 이게 보통 대의원대회에서 우수조합원과 팀을 시상을 하는데 작년에는 대의원 대회 대의원 대회의 예산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0원입니다. 그리고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 1회에 금액을 잡았었는데 정기총회도 진행하지 않아서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쟁기금을 보면 241페이지입니다. 투쟁기금이 1억 4,139만 1억 4,134만 9,500원이 수입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출은 3억 9,367만 2,867원으로 집행은 46% 집행을 하였고 현재 잔액으로 5억 1,777만 6,545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토건분과 투쟁기금이 1억 9,416만 원이 지출을 하고 다시 되돌려 받은 반환금이 있어가지고 예금이자 그쪽에 수입이 더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로 넘어가면 분해비 결산을 보면 전년 2월금이 2억 604만 3,424원이고 분해비는 4월까지만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4월 16일 임시 대의원 대회 결정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총 수입 합계가 2억 1,961만 9,566원이고 지출은 공구 수립, 환불 이러한 등등에 하여 4,989만 4,590원입니다. 그래서 분해비 잔액은 1억 6,972만 4,976원입니다. 상근자 기금으로는 상근자 기금은 2024년 4월 16일 임시 대의원대에서 기금 설치를 결의하여서 작년에 7,232만 4,224원이 수입이 되었고요. 지출로는 상근자 급여와 조직위원장 활동비로 하여 지출 합계가 5,259만 250원. 아니요. 5,020만 25만 9,250원입니다. 그래서 24년의 잔액으로는 2,206만 4,974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오프 결산은 이게 타임오프는 2023년
단협에서 타임오프 조항이 삭제되었고, 그래서 적용 시기인 2024년 4월부터 타임오프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타임오프 수입 중에 1억 9천은 숙소 매각을 하여 그 수입으로 잡혔고요. 그래서 2024년에 그 총 들어온 수입 합계가 6억 3,249만 9,995원입니다. 그리고 상근자 급여와 뭐 상여금, 그 회계감사 시 급여 보전 등의 지출을 하여서 현재 지출이 4억 1,683만 5,210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4년의 잔액으로는 2억 1,566만 4,785원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비로는 복지비는 2024년 단협의 복지비는 유지가 됐고, 그렇지만 다만 10명 이상의 조합원이 근무하는 현장에 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비 수입으로는 4,806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총 복지비 수입이 8,844만 6,752원입니다. 그래서 복지비 지출로는 3,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의 잔액으로는 4,944만 6,752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능학교 건립기금은 22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결산, 조합비 결산을 보고하라고 하는데 투쟁기금까지 하여튼 모두 다 보고를 했습니다. 하여튼 먼저 하나씩 조합비 결산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은 조합원이 줄다 보니까 그 작년에 우리가 이제 기능학교 적립금으로 하자라고 했던 거를, 그리고 이사 비용, 기능학교 적립금 해가지고 한 4억 있었던 거를 일반 회계로 전용해서 5억 9천만 원이 이제 한 6억 정도가 이제 실은 이제 2월이 된 거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그 돈으로 아까 이제 그 전임자 임금을 지급한 거죠. 20명이 넘었었으니까요. 20명이 넘었던 사람들 중에서 9명을 조합비에서 책임을 진 거고, 나머지 이제 그 타임오프에 책임지고 전임자 기금 이렇게 좀 선정해서 이렇게 한 해를 어쨌든 2024년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현재는 16명 정도 이렇게 좀 그 조합원 전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고는, 그래서 모든 사업을 최대한 줄여서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투쟁기금 같은 경우에도 실은 작년에 거둔 것보다 작년에 투쟁기금에서 실은 거둔 것보다 작년에 지출한 게 2배 정도 더 많이 이제 지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어쨌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했다. 그리고 자동차도 두 대는 팔았다. 우리 지부차를 2대를 팔아서 1,850만 원 수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토건문과가 투쟁기금을 반환해 줍니다. 우리가 투쟁기금을 1인당 2만 원인가? 얼마를 내게 돼 있나요? 예? 1인당 6만 원씩 투쟁기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 토건문과에다가 1인당 6만 원씩 투쟁기금을 납부하게 돼 있는데, 올해까지는 납부했다가 반환받는 것으로, 내년에는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토건문과가 다시 투쟁기금을 걷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올해 현장에 어쨌든 투쟁을 해서 현장을 잘 돌파하고 해야지만이 내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해비는 이제 걷지 않는 것으로 했지만 어쨌든 공구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임오프는 있었던 것들, 이렇게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올해 다 임단협에서 타임오프를 복원하자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비 관련해서는 다른 집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복지비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복지비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복지비가 수입이 좀 많아져야, 그러니까 현장이 많이 뚫리고 수입이 많아져야 내년에 장학금을 좀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도 장학금 문의가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립기금은 그 전에 적립되었던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좀 조직 담당자 그 마이크 좀 가지고서 몇 번 대의원 누구라고 얘기하고 말씀해 주셔야 영상 기록이 됩니다. 십사선거구 대의원 장성문입니다. 저 투쟁기금 저기 수입에서 예금 이자 등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예비비 뭐 이거 3억 5천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 좀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실은 투쟁기금 목적기금이기 때문에 목적기금이기 때문에 투쟁기금에서 예산을 짜거나 잘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예산을 짜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제 그 지난 대의원 대회에서 과거에 있었던 대의원 대회에서 투쟁기금도 예산을 짜달라라고 하는 그런 예산을 짜는 데는 없습니다. 투쟁기금에 대해 예산 짜는 데는 없는데 예산을 짜달라라고 하다 보니까 투쟁기금을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쟁기금을 일정 정도 그 전체에서 한 반 정도는 남겨놓는 것으로 이렇게 한 거고, 먼저 마지막 걸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는 그 특이사항 설명은 그 밑에 보시면 차량 대금 판매, 그리고 투쟁기금 반환분, 그다음에 안산지부 주점, 안산지부 뭐 소속 단위 사업장에서 투쟁기금을 준 거, 그다음에 안산지부에서 준 거, 대원산업지부에서 투쟁기금 100만 원 우리에게 그 고생 많다고 준 거, 그다음에 이태화 전 위원장이 열심히 투쟁하라고 또 100만 원을 그 투쟁기금을 납부한 거,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예. 예, 질문 없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그 1호 의안의 1번 감사 보고서까지 다 할까요? 예, 감사 보고서까지 하도록 하죠. 예, 그럼 감사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일일을 다 함께 하도록 하죠. 예, 회계감사 보고 승인에 대해서까지도 회계감사님 나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기, 7기 회계감사를 맡은 김혜숙, 여러분들에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예. 제 2024년 회계감사를 보고하겠습니다. 2024년 1사분기 회계감사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감사 일시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지부 군포사무실에서 있었는데요. 감사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안산건설기능학교, 복지비, 타임오프 등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자료가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부 운영이 이때부터 조금 많이 힘들어서 금액이 들어오는 금액에 비해서 나가는 금액이 좀 많이 커져서 두 번째 내용을 썼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 회계감사 기관에 보면은 지부관리 프로그램이 벌써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완성이 되지 못해갖고 그 내용을 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4년 2사분기 회계감사를 24년 4월부터 6월까지 봤는데요. 감사 일시는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지부 안산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1분기하고 똑같이 뭐 일반 회계, 뭐 특별 회계 이런 걸 같이 봤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주요 활동비 또는 자차 활동 시 우리가 그 노조비를로 얼마씩 그 주게 돼 있는데 거기에 주행거리가 표시가 안 된 상황에서 금액이 나가는 걸 몇 개 봐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주행거리를 표시해서 그 금액만큼 나가는 거를 해달라고 그 내용을 썼고요. 그리고 영수증이 자꾸 이번 달에 들어온 내용이 이번 달에 쓴 내용을 그러니까 한 달에 쓴 내용이 그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달 해당 월에 제출해 줬으면 하는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결의서 내용이 있었는데 그 결의서 내용은 될 수 있으면 3자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써달라는 그 내용을 거기 문구에 저희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 4분기 회계감사를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봤는데요. 감사 일시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지부 안산사무실에서 똑같이 감사 대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현 시점에서 지부에서 운영 중인 차량의 수가 너무 많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이때는 차가 지부에서 지부 이름으로 된 차들이 거의 28대가 돼가지고요. 그 차량을 좀 처분을 하고 유지비를 대신 주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내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합원들이 많이 줄었는데 조합원들이 그 현장에서 일을 못하고 일반으로 일하는 조합원들이 많은데 조합원들한테 조금 희망의 문자를 그리고 안부의 문자를 좀 보내면 어떻겠냐 이 힘든 시기에 그래서 그 두 번째 내용을 적은 거고요. 회계 개정 과목을 생성과 소멸이 있습니다. 이런 그 우리가 보면 회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아직 완성이 안 돼 갖고 우리가 그 회계 과정에서 조금 그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생성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갖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내용을 써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4, 4분기 회계감사는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봤는데요. 일시는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지부 안산 사무실에서 감사 대상은 똑같습니다. 그 아까 내용은 영수증 그게 자꾸 날짜가 막 3개월, 4개월 지난 게 이게 자꾸 나와서 저희가 이게 회계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돼서 영수증이 발생되면 사진으로 바로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이거를 한 달, 두 달 계속 넘기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래서 영수증 한 달이 넘어간 거, 일주일이 넘어간 거는 대금 청구를 해주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이 많은 관계로 저희가 차량 물질을 작성하고 차량을 노조 차량을 운행하시는데 그 미작성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작성자는 차량 회수해 줄 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태료를 그 속도 위반은 개인 문제라고 해서 6기 때 한번 속도 위반은 내주지 말 것을 권고를 해서 그게 운영위에서 결정이 났었는데 이번에 과태료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금액이 13만 원 정도 됐는데요.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가 않아서 노조가 그 금액을 다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자 확인이 안 될 시에는 주 운전자가 과태료를 부담하는 걸로 해달라고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부관리 전산화의 지부관리 프로그램이 계속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 날짜가 원래 벌써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미뤄져서 이거는 빨리 좀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그리고 우리 지부 부품관리, 공구관리 새로운
규정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 말 그대로 저희 뭐 스킬 같은 거 이게 지금 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스킬은 1년이고요. 뭐 우리 쓰는 뭐 드릴 같은 거 이런 것도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아직 넘은 거에 대해서도 아직 그 비품 내용이 계속 그 내용 저희가 보는 그 내용에 계속 적시가 돼서 다음 회계 감사님들이 보기 편하게 그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로써 회계감사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지 마시고 질문 받으셔야죠. 예, 예, 혹시 예, 질문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사선거구 대의원 김태범입니다. 두 가지 정도 좀 질문 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3, 4분기 회계감사 보고서 두 번째 내용에 전 현직 조합원들에게 희망과 안부의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고 감사로서 해야 할 권고 내용으로는 좀 적절치 않아 보여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내용은 운영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감사 내용으로는 좀 부적절하게 보인다라는 것을 지적 하나 하고 싶고요. 또 248쪽 4, 4분기 회계 감사 보고서 내용 3번에 보면 과태료 발생 시 운전자 확인 불가하면 해당 차량의 주 운전자가 과태료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감사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부담합니다라고 한다면 마치 결정을 한 그런 그 내용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미처 생각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부에 부탁드린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쓰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과태료 부담하게끔 공고 드린다고 이렇게 바꿔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차량이 많다 보니까 과태료 부담이 여기 그동안 엄청 많았어요. 저희가 회계 감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6기 때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저희가 투쟁 현장이 너무 많아서 말 그대로 주차 위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리 차량을 운행하시는 여기 대의원분들 중에서도 지부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지부 차량이 내 차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내 차라고 생각하시면 과태료 물으시겠어요? 내가 낸다고 생각하면 과태료 물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안전 운전도 중요하시지만 과태료만큼 웬만하면 지부에서 부담 없이 요즘 지부 돈도 많이 줄었어요. 진짜 심각할 정도로 저희가요. 한동안 부동산도 자꾸 팔으라고 한 게 진짜 지부 월급 줄 돈이 없을 정도로 진짜 심각할 정도로 했어요. 부동산도 웬만하면 팔으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조금 지부 운행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조금 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문의할 사항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1호 의안 봅시다. 2024년 사업평가안 및 결산보고, 회계감사 보고에 대해서 문구를 수정해서 아까 금방 제안했듯이 4분기 회계감사 보고서에 3번 과태료가 발생하였으나 운전자 확인 불가 시 해당 차량의 주 운전자가 과태료를 부담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으시면 1호 의안을 승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호 의안 202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경기중서부 2025년 전체 사업계획안입니다. 핵심 과제로는 전체 조합원의 힘으로 조합원 고용 안정을 쟁취한다. 25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단결된 투쟁을 전개한다. 3번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전체 조합원의 결합력을 높인다. 4번 조합원 의식 강화, 건설노조 활동 강화하는 교육선전 사업을 강화한다. 5번 노동안전 보건 활동과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6번 공공공사 사업단 활동, 연대 활동을 강화한다. 이 6가지의 핵심 과제로 실천 방안은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다 적시했습니다. 다 250페이지까지 적어놨는데 제가 다 안 읽어드려도 되겠죠? 네, 각 부서별 사업 계획으로는 각 부서 담당자분들이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처음으로 총무부. 반갑습니다. 총무부장 최미진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251쪽 맨 위에 있습니다. 총무부 사업 방향은 1, 2, 3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계속해서 지적을 받았던 지부관리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고, 이유는 중간 사이사이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막 끼어들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획했던 것보다 이런 게 저런 게 그리고 상근자 기금도 막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올해는 기필코 이런 점 메뉴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부 현장 사업, 그리고 2025년 임단협 투쟁에 적극 복무하는 총무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육선전위원회. 네, 교육선전위원회 교육부장 강정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원래 교육선전위원회 위원장님이 김미정 동지가 계시는데 지금 잠시 사정이 있어갖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교육선전위원회 사업 방향으로는 조합원 교육으로 의식, 역량,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전활동 강화, 조합원 소통 강화, 이렇게 첫 번째 목표를 세웠고요. 사업 계획으로는 1번 조합원 교육으로 의식 역량 조직력을 강화한다. 일상적 교육 활동으로 조합원 의식을 강화한다. 조합원과 현장 간부, 상근 간부의 실무 능력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그다음에 단협팀과 일반팀 전체 조합원, 현장 간부, 상근 간부 교육을 강화하여 조직력 강화에 복무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전활동 강화입니다. 조합원과 현장 선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설 노동자 조직화에 기여한다.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의 불법 고용, 그 다음에 부조리 등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현장을 바꾸는 활동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조합원 소통 강화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만든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소식과 활동에서 조합원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요, 사업 내용이 세부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회의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날 하는 걸로 하고요. 운영이나 상직 교육, 상근자 교육할 때 매월 운영위원회 및 상집 회의 전에 1회에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정세 교육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적 권리 찾기, 정세 글쓰기, 법제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 교육으로는 민주적 권리 찾기, 기능 등급제, 그 다음에 정세, 법제도, 제대로 알기 등 격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 기초학습, 심화학습 등이 있습니다. 현장 교육으로는 임단협에 의한 조합팀 교육을 격월 1회 이상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원 교육으로는 방통미장 조합원 교육, 그 다음에 조합원 모임 조직 및 교육, 필요식 각 단위별 교육, 그 다음에 신입조합원 교육, 일꾼학교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신입조합원 교육을 전혀 하질 못했습니다. 신입조합원 교육하고 일꾼학교 교육을 올해는 어떻게든 신입조합원 교육을 하게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전활동, 대의원 대회, 권오복 열사, 그 다음에 38 여성 노동자 대회, 5.1절 노동절, 5.18 민주항쟁 연중투쟁 및 기념 일정 교육 영상을 게시한다. 그 다음에 대시민 선전전 현장 현수막 제작을 게시한다. 그 다음에 대시민 현장 선전물 제작을 배포한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통으로는 지부 사업 각 소통방을 게시한다.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게시 등을 한다. 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투쟁 문화제, 우리가 한 재작년에 해갖고 투쟁 문화제를 좀 가열차게 진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건설 노동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냈습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하기 힘들고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문화제를 좀 이어가자라는 취지에서 문화제를 상하반기 1회씩 이렇게 기획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질문 있으십니까? 예. 다음으로 여성위원회. 제가 이번에 오늘 그 상설위원장 인준의 건도 있는데요. 제가 여성위원장 서리로 지금 요 여성위원회 사업 방향과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성조합원들이 뭐 성을 따르게 가르자는 게 아니라 저희 조합원들이 지금 현재 현장에 서 많이 배제되고 이런 현 상황 속에서 여성 조합원들도 많이 흩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 조합원들에 대한 재조직,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 안착화로 소통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높여내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가 지금 이제 위원장은 있으나 위원들께서 또 여전히 또 많이 또 흩어진 관계로 그 여성위원회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의기소침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좀 통해서 안정화시켜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평등 사업을 진행해서 저희가 그 21년 이후에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성평등한 그러한 문화, 현장 또는 우리의 삶 전체, 사회 이런 곳에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여성위원회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을 이어받아서 8기 때도 이러한 25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략조직. 예, 전략조직위원회 조직부장 안양근입니다. 전략조직은 방통미장 사업단과 시스템 사업단 두 사업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방통미장 사업단. 일단 사업 방향만, 내용은 안에 다 있으니까 사업 방향에 대해서만 발표하겠습니다. 방통미장 사업단 2025년 방통미장 단체협약 쟁취
2023년에 단체 협약을 시작해서 2023년에 한 곳의 단종과 단체 협약을 했고 24년에 세 곳을 추가로 단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군데의 단종사와 단체 협약이 되어 있고 단체 협약은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다 보니까 2025년 올해 4월부터 이제 단체 협약을 다시 갱신해서 단체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4군데와 추가로 이제 다른 이제 단종사들을 추가적으로 더 단체 협약에 가입을 시킬 예정입니다. 두 번째, 회의 및 모임을 정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법제도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조직 사업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통미장은 방통미장과 방통장비 타설공 등으로 나눠져 있어서 현재는 방통미장공들만 조직되어 있는데 장비와 타설공들도 함께 조직해보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기시면 254페이지 시스템 사업단입니다. 현재 시스템 사업단은 사업단이 따로 되어 있긴 하지만 각 조직이 그러니까 현장 조직에 소속되어 현장에서 조직 부장 동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 회의와 모임을 정리한다. 2. 현장 교섭과 조직의 정상화를 꾀한다. 3. 수도권 시스템 사업단과 협력을 함께한다. 이 시스템 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 4개 지부에 함께 있는데 주로 서울 경기 북부 지부와 경기도 지부, 경인 지부 그리고 중서부 지부가 4군데서 사업단을 구성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도권 사업단의 협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이걸 함께 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연대사업부와 지자체사업단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대사업부장 이미숙입니다. 연대사업부는 올해 사업 방향은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상적 연대투쟁을 꾸준히 함으로써 지부의 이상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지역 민 연대체 조직에 적극 결합해서 지부의 이상을 높여나가는 한편 그리고 비정규직 등 다양한 우제운동을 결합을 꾸준히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이나 이제 노동자의 투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전반적 문제에 대해서 연대하고 함께하면서 노동조합의 외형을 높여나가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도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특히 연대사업은 조합원 동지들이 꾸준히 함께 해 주시면서 이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올해도 연대사업에 함께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지자체 사업단까지 하나요? 네. 지자체 사업단은 원래 그 사무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지역 주민 우선 고용을 이렇게 그 지자체에 쭉 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 노동자의 실업 문제나 노동 조건 개선을 지방 정부가 먼저 나서서 책임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올해도 꾸준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공사 현장 리스트 정리를 꾸준히 하면서 업데이트해 나가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는
어디더라? 네. 지자체에 대해서 지역 주민 우선 고용과 적정 임금제 그리고 숙련 노동자 의무 고용제 그리고 다양한 조례들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뭐 지자체 공공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민간 공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사업들은 현재는 이제 조례 개정하고 지자체 면담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요구의 근거들을 모아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점은 현장에 조합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요. 그 싸움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도 올해의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준전과 지상전이 함께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공공사 현장을 자각해 나가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 계신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이 지자체 사업단 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법규. 네, 법규부 법규차장 강유석입니다. 법규부의 사업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법규부 역량 강화이고, 두 번째가 법규와 현장 투쟁의 결합, 세 번째가 다양한 상황에 대한 매뉴얼 마련입니다.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 계획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재판과 행정 절차에 대한 숙지를 통해서 이에 대한 어떤 그 누락이라든가 실수를 좀 줄여가는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뭐 형사사건이나 노동법 사건에 대해서 전산화를 통해서 이게 필요한 자료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매월 1회 외부 강연에 참석해서 법규부 구성원 자체가 좀 역량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의 위협행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고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법규부가 현장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규와 현장 투쟁의 결합인데요. 그래서 이제 법규부가 매주 1회나 2회 정도는 현장 집회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뭐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필요시 뭐 집회에 대해서 체증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해서 이제 사건별로 이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때 관계 법령이 어떤지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고소 고발을 진행해야 되는지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해고라든가 뭐 임금 체불이라든가 뭐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미리 매뉴얼을 마련해서 우리가 근거 자료를 미리미리 이제 취득해서 대응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리하자면 이제 법규부의 역량을 강화해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형사 사건이라든지 노동 사건이라든지 우리가 더 좀 승률을 올리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노동안전부 건설기능학교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작년까지 조사통계부장이었던 노안부장 나경훈입니다. 예, 제가 아직도 노안부장이라는 이 직함이 입에 붙지 않았어요. 네, 입에 붙지 않은 것만큼이나 일도 많이 낯설고 그래서 올해는 좀 앞으로 장기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인 토대를 좀 닦아가는 한 해가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 방향부터 좀 뭔가 거창해 보이도록 글을 길게 쓰긴 했는데 뭐 별 내용 없고요. 그냥 우리의 노동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반격을 시작하자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안전 사업계획은 일단 첫 번째로 일상적인 노동안전 활동, 뭐 공공공사 현장이나 소규모 현장들을 이제 쭉 찾아다니면서 이 노동안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은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산안 활동을 이렇게 앞으로 지속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상적으로 그 산안 활동을 만들어가고 그 우리의 노동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 이번에 주기적인 산안활동 교육, 그래서 산업 안전 활동 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이렇게 뭐 담당자들만 아는 뭐 이런 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상근 간부들이, 그리고 모든 확대 간부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산업 활동으로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조합원들이 일하는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안 지켜지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현장 조합원들 교육까지도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산업안전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했을 때 그 통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서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 업체 블랙리스트도 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통계를 좀 철저하게 이용을 해서 나중에는 우리의 칼날이 되도록 만들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질병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무리 조심해서 일을 하고 그 현장의 안전이 좀 많이 이제 그 안전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어느 순간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산재 처리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함께 참여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쭉 추적을 해서 이렇게 같이 처리하는 뭐 이런 과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 건설기능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의 훈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전처럼 공제의 기능 향상 교육만 가지고 1년을 쭉 가던 이런 구조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안산시 훈련과 공제회 훈련과 뭐 이런 것들을 병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후에는 좀 더 그 다양한 훈련들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 좀 많이 찾아서 훈련에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좀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이 이제 쭉 이어지다가 중간에 빈틈이 생겼을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 지부 자체 교육으로 우리 조합원들을 위한 그런 교육들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공구가 많이 반납돼서 들어와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그 양이 너무 지나쳐서 작년에 각 조직별로 이렇게 공구를 반출했던 뭐 그런 것처럼 올해도 한 번 더 올해도 한 번 더 공구를 좀 이렇게 처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단협팀.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롭게 단협팀을 맡게 된 이미정 조직부장입니다. 투쟁인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희는 이제 세 가지의 사업 방향을 만들어봤습니다. 2025년, 첫 번째는 2025년 조합원 고용률 증가를 위한 노력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공사 현장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 우선 고용을 위해 힘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전략 전술을 연구하여 모든 현장에 조합원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을 만들었고요.
첫 번째 사업은 이제 어차피 저희가 고용률을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현재 상황은 다들 아시죠? 현장이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되고 진행하는 현장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각 건설사들이 재정 위기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지부장님이 워낙 부지런하셔서 새벽 6시부터 저 12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요.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체력을 해서 올해랑 한 3년 동안은 진짜 줄기차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 동지들의 많은 그 힘을 필요로 하겠죠. 그 투쟁하지 않는 현장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발빠르게 다닌다 해도 항상 대의원 동지들의 그 조합원 동지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많이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공사 현장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 우선 고용을 위해 힘쓴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조례 사업도 하고 공공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공무원들과 이제 접촉을 해가면서 일단 우선은 지역 주민들이 살아남아야지 그 지역 경제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저희 조합원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동조합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은 공공공사 현장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 우선 고용을 위해서 여러모로 같이 함께 투쟁하고 쌓아가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이 사업을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 전술을 연구해 모든 현장의 조합원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아직은 계속 전략 전술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원 동지들의 많은 저희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동지들의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거, 요거 반드시 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 현장팀. 예, 현장팀 김도원입니다. 그 25년도 그 사업 방향과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방향은 세 가지로 정했고, 첫 번째로 일상적인 투쟁 현장 관리 및 집행, 그리고 조직 재건을 위한 조직 관리, 그 다음에 현장팀의 업무 체계화로 일단 사업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는 그 일상적인 투쟁 현장 및 관리 그리고 집행을 위해서 투쟁 계획의 수립을 하고 전략 전술을 개발한다. 그 다음에 지대장들 간의 소통을 좀 원활히 하고 강화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회의를 좀 내실화한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고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대화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총화가 된 내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회의부터 내실화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재건을 위한 그 조직 관리로서는 지대장하고 학대 간부들과의 유기적인 그 소통을 강화하고 조합원과도 좀 소통을 강화하겠다. 현장에서부터 대화를 통하고, 그리고 조합원들에게는 그 공정한 이 현장 배정,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좀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도 획득하고, 그걸 바탕으로 모든 사업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힘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팀의 업무 체계화인데, 이건 투쟁 현장 관련 업무를 갖다가 일단 체계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팀이 올해 처음으로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내부에서부터 내실화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부서별 사업 계획들을 들었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질문 없으시면 질문 오세호 동지.
예, 예. 9번 선거구. 예, 공고가 많아서 지금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수가 무상 등록 교육 및 재고 소진을 하고 있던데 지금 우리 지부에 일이 없어서 1번 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현재 일반 팀에서 일하고 일반 팀을 구성해서 조합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90%가 조합원이고 10%가 일반 팀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조합원들이 일반 팀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조합원 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쨌든 그 무상으로 예. 네, 8선거구가 홍빈입니다. 네, 단계팀에서 업무이 있어서요. 네, 예전에 우리 조합팀에 거기 주택팀이 있던 거예요. 네, 혹시 지금 우리 조합팀에 주택팀이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운영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예,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고 당분간은 운영할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유는 주택을 별로 안 짓습니다. 예.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고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요 뒤에 보시면 273쪽에 우리 대의원 동지들한테 원래는 이렇게 앞에 이제 사전 행사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정세 교육부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좀 워낙 상황이 엄중해가지고 정세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정세가 이렇게 실은 정세가 엄중하다. 그리고 어렵다.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정치적으로는 엄중하다. 이런 정도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특히 건설 경기는 더 어렵다. 올해 이렇게 쭉 보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 착공량이 점점 이게 많이 줄었고 그리고 올해도 많이 늘어나긴 좀 어렵지만 그렇지만 경기 중서부 건설 지부 관할 내에서는 일정하게 착공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는 모든 거는 건설노조 289쪽 보시면 289쪽에 건설노조 2025년 사업 계획에 맞춰서 우리 지부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건설노조와 민주노총이 수임하는 사업을 거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고용투쟁 빼놓고는 거의 건설노조와 민주노총이 수임하는 사업들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건설노조의 제1 사업 목표는 조합원 아까 토목건축 분과위원장 동지가 와서 말씀하셨듯이 조합원 고용 안정과 현장 투쟁 활성화입니다. 여기에 건설노조가 거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배분할 거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윤석열 탄핵 완성과 대선 시기 대응. 지금 이제 하여튼 윤석열 탄핵 시기 완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단협 쟁취 그리고 조직 확대 강화, 산별노조 강화, 안전한 건설 현장 이렇게 6가지 사업 목표와 17가지 사업 과제를 가지고서 건설노조가 사업을 진행할 거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지부도 사업 목표와 사업 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거 좀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좀 처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의안 주문사항 1 2025년 사업 계획안 승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으시면 2호 의안 중에 1 2025년 사업 계획안을 승인해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사업 계획안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 동지가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예산안은
조합원을 2,000명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수입으로 7억 2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월금 1억 9,396만 9,032원 하고, 그래서 총 수입 합계를 9억 1,546만 9,032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의무금은 작년과 똑같고 거의 2024년 예산안에서, 그러니까 2024년 결산, 그러니까 사용한 금액에 대비하여 좀 비슷하게 예산안을 잡았고요. 그리고 조합원이 줄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에서 조직 사업비를 좀 투쟁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 조합비에서는 뺐습니다. 사업비를. 그리고 261페이지에 사무실 수리비 내역에서 지금 앞에 부분이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그게 원래는 작년에는 5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제 올해는 1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타입니다. 5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인자 임금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거든요. 250만 원으로. 그래서 250만 원을 7.5명 해가지고 14개월. 이게 원래 총 12개월인데 퇴직금 적립금과 상여금 100% 해가지고 14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총 소개가 1억 1,270만 원이 되고 예비비로는 약 2.8%로 2,536만 9,032원을 잡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사무국이라는 것에 있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리고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가 2,000명 잡은 것도 조금 이렇게 좀 열심히 조직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잡은 겁니다. 작년 말 3개월 평균이 2,000명이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평균이 2,000명이었고 올해가 지금 1,747명은 올해 1월달 조합비 납부, 2월달 조합비 납부한 게 1월달 1,700명, 2월달 1,600명 이렇게 좀 실제로 상당히 좀 이제는 좀 축소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을 더 이제 늘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잡고 이렇게 2,000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의원 동지들이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호 의안을 모두 승인해 주셨습니다. 예,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예, 그럼 3호 의안 투쟁기금 및 상근자 기금 결의의 건을 의사진행. 예,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 하고 그냥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으니까 예, 우리 크게 논의할 것들이 있지 않은 거라서요. 예. 그러니까 예,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청 있으시면 그러면 35분까지 잠깐만요. 예, 35분까지 12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4분입니다. 네, 다 입장하신 건가요? 35분 됐는데요. 예. 다 입장하신 거죠? 그러면
입장 예. 부지부장 동지가 그 지대 수원 봉담 지대장 동지가 안 보이네. 하여튼 예, 들어오시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제 3호 의안 투쟁기금 및 상근자기금 결의액권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개로 나눠서요. 투쟁기금 먼저 결의하고 그리고 상근자기금을 결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쟁기금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투쟁기금 투쟁기금 수입으로는 7,050만 원을 잡았고요. 그 2월금으로는 5억 1,777만 6,545원 하고 수입 합계로는 총 6억 9,909만 6,545원입니다. 그리고 투쟁 분담금이 지금 지난 10, 11, 12월 3개월 평균 1,747명으로 1억 482만 원 투쟁 분담금 지출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방송차 유지비로 9천 그리고 현장 투쟁으로 2억을 잡아서 그리고 예비비 2억 9,627만 6,545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토건분과 투쟁 분담금이 지금 그만큼 지출을 하고 다시 그 토건 투쟁 반환금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41쪽과 같이 보시면 뭐 이렇게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 241쪽에 이 지출이 방송차가 거의 그 9천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현장 투쟁이 1억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한 2배 정도 투쟁을 하지 않겠냐. 이 대부분 현장 투쟁은 뭘로 쓰시는지 알죠? 김밥입니다. 밥 먹는 걸로 현장 투쟁은 밥 먹고 차량 운행하는 것으로 쓰는 거니 차량 뭐 차 대절하고 하는 걸로 쓰는 거니까요. 방송차 기름값하고 이렇게 그래서 올해는 좀 2배로 투쟁이 좀 많아지지 않겠냐라고 해서 2억을 잡은 것입니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대의원 동지들이 뭐 잘 이렇게 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이 없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이렇게 승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죠? 뒤에 이의가 있네요. 대의원도 아닌데 왜? 죄송합니다. 대의원이 아닌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예비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예비비가 아니라 이제 이만큼의 돈을 남기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이 정도 투쟁이 진행되고 실은 이제 그 4년 2월금으로 이 정도가 될 거다라는 거죠. 네, 예.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를 이제 다 쓰지 않고 투쟁기금으로 이제 적립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렇게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예. 만약에 네. 올해 투쟁이 빡세게 붙으면 다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빡세게 붙지 않으면 좀 덜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이 투쟁기금은 원래 목적 기금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고 해서 준비금이다. 그러니까 군량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군량미라는 게 전쟁에서 지금 당장 전쟁이 지게 생겼으면 모든 화력을 다 이렇게 투입해서라도 전쟁을 이기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예산을 짤 수 없는 목적 기금이어서 이렇게 짜여진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제 회계상으로는 예비비면 이 정도 비율을 예비비로 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표현상으로 적립금 또 투쟁 적립금 이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지부장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투쟁기금에는 뭐 그냥 네. 네. 예, 또 다른 그 반칙이에요. 상집이 이렇게 회의할 때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얘기하면 반칙입니다. 예,
그러면 이 질문 의견을 받아야 될 시기, 질문 지나갔는데 안타깝죠. 예, 하시죠. 예, 하시죠. 예, 또 일어섰습니다. 그 상근자 264쪽입니다. 아니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바로 그러면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질문하시고요. 예. 그럼 투쟁기금에 대해서는 그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 없으시면 단협 사업장에서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항공수의 투쟁기금을 납부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무의안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근자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6일 그 대의원대에서 결정한 상황인데요. 그 상근자 납부 기준이 그 조합팀에서 일한 경우 팀원은 월 12일수 이상 일하면 월 3만 원, 반장은 월 12일수 이상 일하면 10만 원, 월 10만 원입니다. 팀장 12일수 이상 일하면 20만 원, 12일 미만 일하면 월 10만 원. 집회 참석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조합팀에서 일하지 않는 팀장의 경우 팀장의 자격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월 10만 원을 납부한다. 팀원으로 한 달에 5공수, 그러니까 이 팀원으로 그 한 달에 일한다는 것은 그 조합팀 팀원으로 한 달에 5공수 이하로 일한 경우 어디에서도 일하지 않는 경우로 간주한다. 그다음에 월 10회 이상 현장 투쟁 결합 시 면제한다. 라고 이게 상근자 납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상근자 기금 납부를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까 그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그 팀장 자격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월 10만 원 납부 하는 걸로 이렇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2024년도에도 이와 같은 적용 기준을 두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24년도에 팀장 자격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단협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납부한 팀장 수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이게 다는 안 되지만 꾸준히 납부한 팀장은 한 3-4명 정도 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예, 14선거구 대의원 장성문입니다. 예, 두 가지를 질문할 건데요. 첫 번째가 작년에 대의원대에서 결의할 때 제1조 1, 2, 3항을 결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합에서 12일 이하를 했는데도 결의금을 내야 된다고 팀장들인데 이제 연락을 해서 이 내용이 중간에 느닷없이 생겼는데 이렇게 업무가 혼선이 와갖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사료되고요. 그래서 느닷없이 이게 중간에 작년에 이거 12일 미만으로 해도 10만 원을 내야 된다. 추가해서 지금 결의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저는 조금 미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기 2조 1항 이제 팀장을 유지할 때 10만 원을 납부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형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교섭이 돼서 직종이 순환이 되는데 기타 직종들은 그럼 작년, 올해, 내년 이런 식으로 3, 4년이 지나가면은 이거 소급 적용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형틀 외에 다른 직종이 교섭이 안 되는데 3년, 4년 후에 이것을 계속 다 기간에 정함이 없이 소급 적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 팀장 말고 그러면은 이제 신규 팀장이
새로운 현장에 이제 선임될 경우 그 신규 팀장도 이것을 적용할 건지 어떤 명확한 그것이 기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소수 직종의 이제 철거는 소수 직종이 아닌데 이제 소수 직종은 어쨌든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형틀 철거는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체 지금 아예 타설 같은 경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59쪽을 보시면 59쪽 대의원대 1차 임시 대의원대 결과를 보시면 지금 내용을 좀 정리한 거지 그 전에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59쪽을 보시면 근데 이제 이 59쪽의 내용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59쪽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숙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던 결과 혼선을 좀 빚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혼선을 빚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9쪽 내용과 지금 264쪽의 내용이 조금 정리한 것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5호 선거구 윤원섭입니다. 여기 3번 정에 보면은 팀장으로 12일 이상 일하기로 돼 있는데 팀장으로 한 열흘 일하고 조합원으로 한 5일 정도 일했을 때 어느 거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2일 미만 일하는 걸로 정하는 거죠. 조합팀에서 일한 경우만입니다. 예, 조합팀에서 일했는데 팀장으로 10일. 예. 일반 조합원으로 3일 뭐 이렇게 일하면은 일한 날짜는 12일이 넘는데 어느 걸 적용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도 생기는군요. 예. 경우 수가 상당히 많네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되니까 팀장으로 일한 날수로 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팀장으로 12일 이상 일하면 이렇게 좀 하고 팀장으로 10일 이하로 일하면 뭐 조합원으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10일 이하로 일한 걸로 이렇게 좀 하는 것에 이렇게 좀 유권 해석을 저는 하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지부장이 유권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아까 그 질문에 신규 팀장이 새로 선임됐을 때도 이게 소급 적용되는지에 답변을 못 들어봤고요. 예, 신규 팀장은 실은 이제 우선 이렇게 상근자 기금을 납부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이 팀장을 포기했던 거잖아요. 포기하고 우리가 이제 상근자 기금을 납부하는 팀장들이 어쨌든 현재 팀장이기 때문에 그 팀장들을 소진하고 난 다음에도 현장이 막 열려가지고 팀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팀장을 뭐 새로 선임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팀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팀장 역할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현장 투쟁으로 현장이 열리는 것에 어쨌든 순번이 없는 거잖아요. 순번이 없다가 다시 순번이 이제 팀장이 부족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일정하게 과거의 팀장이었던 사람이 우선하든지 아니면 새로 팀장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우선하든지 그거는 현장 팀에서 판단해서 아마 보고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순번에는 없는 겁니다. 상근자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팀장은 팀장 순번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하죠. 소급 적용은 그러니까 어쨌든 팀장 순번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장에 대해서는 그 동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팀장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의사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없는 겁니다. 새로 팀장이 임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발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은 지금 한 두세 달 기다렸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두세 달을 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부분 두세 달 기다렸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좀 내일 또 잊어먹을지 모르니까. 예. 예, 사선거구의 강대영입니다. 예. 전에는 전에 제가 알기로는 팀장이 현장이 없어가지고 조합원으로 일을 하면은 월 10만 원을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 조항이 빠져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번 보시면 그래요. 2번 보시면 그 내용입니다. 아, 2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럼 이번에 뭘 봐야 되는 건가요? 보시면 조합팀에서 일하지 않는 팀장의 경우에 팀장 자격을 유지하고자 할 때 월 10만 원을 납부한다. 그러니까 상근자 기금. 아니 그 팀장인데 네. 조합원으로 단협 현장에서 조합원으로 일을 할 경우에 그래도 10만 원 납부하는 거. 그 이제 10만 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수정 의견 있으면 수정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의견. 하여튼 이 상근자 기금은 올해 임단협 투쟁을 통해서 전임자 임금을 부활하려고 합니다. 부활하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부활하지 못하면 당분간은 좀 유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상으로 현재 상근자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혹시 그 이견 있으신가요? 지난번에는 반대도 있고 했는데 없으시면 상근자 기금도 이렇게 이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의 있으신 분은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없으시면 제3호 의안 투쟁기금 및 상근자 기금 결의의 건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의안 2025년 상설위원장 인준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 8기 여성위원장 최미진 동지를 인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선전위원장이나 정치위원장, 통일위원장은 아직 추후에 그러니까 인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상설위원장은 여성위원장만 인준하도록 할 거고요. 교육선전위원장하고 정치위원장, 통일위원장 관련해서는 전에 이제 그 전략조직위원장 선출하듯이 모바일로 우리가 정치위원장과 통일위원장을 어쨌든 같이 선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운영위 때 논의하고 아마 조만간 모바일로 투표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내가 정치위원장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통일위원장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의견 있으시면 아니면 없으시면 이렇게 여성위원장 인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박수로 인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안합니다. 8기 상설위원장 인준의 건입니다. 안건부터 잘못됐네요. 8기 상설위원장 인준의 건. 이거 원래 뒤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좀 그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예. 그럼 제5 의안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고용안정 쟁취와 직종 조직 확대 투쟁을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의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 수정 의견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결의문을 박수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호 의안
기타 중요한 안건 혹시 있으시면 손을 번쩍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면 이 그 기타 중요한 안건은 없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혹시 그 결의문을 읽으실 동지들이 미리 내정돼 있으시죠? 아니요. 예. 있으시고 그러면 그 일단 폐회를 선언하고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지들의 박수로 폐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읽으실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 건설 자본의 사주를 받은 내란범 윤석열은 건설 노조가 30여 년 투쟁하여 만들어낸 단체 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설 노조를 탄압해왔다. 그로 인해 고용 안정, 노동시간, 임금, 노동안전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리고 수만 명의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내몰리고 생존권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건설 노동자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국가 권력의 폭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항쟁하였으며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합원들은 이 악물고 버텼다. 조합원 고용과 단체 협약 이행을 촉구하라고 투쟁했고 무자비한 부당행위와 맞서 싸웠다. 건설 노조의 정당성을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알려내고 윤석열 정권의 포악함을 전파해 나갔다.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찾아가 안전한 건설 현장, 투명한 건설업을 만드는 일에 공무원이 직접 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또한 건설 현장에 난무하는 불법 행위들은 눈 감아주면서 건설노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경찰서에 단체 협약은 정당하다. 더 이상의 건설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고 항의하였다. 24년 12월 3일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정치를 해온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까지 일으켰다. 더 이상 국가 원수가 아닌 내란 수괴가 되었다. 윤석열에게 남은 건 노동자들의 심판뿐이다. 건설 자본의 대변인으로서 건설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건설 노조를 탄압으로 일관하던 썩어빠진 권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에 건설 노조는 조합원들을 재정비하고 더욱더 단결된 조직으로 더 강한 조직을 만들어 다시 현장을 장악하고 윤석열 정권의 횡포로 무너진 건설 현장을 법이 지켜지는 현장으로 복원할 것이다.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는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자가 임금을 떼이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 인간답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건설 현장의 단체 협약을 사수하고 25년 임단협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건설 자본의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건설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만드는 불법 하도급, 불법 고용을 현장에서 꼬리 뽑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투명한 건설 산업,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드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임을 자각시키며 함께 바꿔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반헌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내란범 윤석열을 처벌하고 진정으로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5년 3월 9일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네, 마지막으로 파업가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는다. 동지의 약속 해골 두쪽 나도 지킨다. 노조 깃발 아래 뭉치누리 부산의 폭력 물리치누리 마법투쟁으로 뭉치누리 해방 깃발 아래 나선다.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